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강파제에 부딪혀 발목과 무릎이 부러져 크게 다치고도 사고 현장을 지켰고 구조를 하다가 실종됐던 소방관이 결국 숨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구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배워왔던 일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 시사탕탕에서 이 태풍 자바로 인한 피해를 전해드렸었죠. 현재 태풍이 얽히고 간 남부지방은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자바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태풍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도왔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곳곳에서 들리는 감동적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5분 나와 계십니다. YTN 사회부의 이연아 기자,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환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5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 이번 태풍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에 나섰던 분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발목이 부러져도 태풍 속으로 뛰어들었던 바로 이분들의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 해경이죠, 이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수에서 예. 활동하시는 해경들인데요. 사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많은 분들이 몸살이지 않는 해경들의 이런 투혼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한 분은 이 오른쪽 무릎이 부러지고 한 분은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그죠? 예, 구조 과정에서 예. 이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예. 이 방파제 인근에 부딪히고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왼쪽 발목이 부러졌고 또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바라만 봐도 파도가 엄청나게 거세는데요. 당시 이제 실제로 체감은 파도가 한 5m 정도였다라고 구조대원분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경분께서는요. 어이구. 근데 실제 이제 이 너울성 파도는 8m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걸어갔던 이제 1차 구조를 마치고 모두 다 함께 걸어갔던 그 분들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2차 다시 빠져들게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겹게 한 10여 분간 지금 저 파도와의 사투에서 결국에 구조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차문조차 열리지 않은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시민들이 이 물이 쏟아지는 것, 정말 시민들이 그걸 뛰어들어서 또 구했던 그런 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자, 이거는 울산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지하 주차장 쪽으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 문제 이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안이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차 문조차 열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 성인 남성들 여러 명이 이제 달려들어서 운전자가 빠져나오는 걸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여성이 이 시민들의 구조로 인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아까 여수 오동도인가요? 네. 거기서 해경들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시민들의 모습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무슨 사건 나면 경찰, 해경 상당히 또 우리가 비판할 때도 많은데 참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 고유의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평소에도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방서 대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까 해경 구조대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존경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도 이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소방대원들이라든지 특히 소방대원을 말씀드리면 처우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무원 제대로 된 공무원의 어떤 법에 아직 소속돼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열악한 어떤 그런 그 장비들이라든지 문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서 조망되는데 사실은 그때뿐이고 이렇게 이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만 반짝 이렇게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소방대원의 이런 분들이 의무감에서 그리고 어떤 본능적이죠 거의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구해야겠다는 마음인데 저는 그 구조받는 사람도 소중한 생명이지만은 이 구조하는 사람도 사실 집에 가면 그렇죠. 한 당연하죠.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거든요.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금 구조 체계가 어떻게 조금 잘못된 건지 어떤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명을 갖다가 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의 구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구조하는 사람도 어떤 그 예방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박창용 경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여수에서 그 부러지신 분인가요? 예. 그래서 왼쪽 발목이 부러지셨는데 오늘 12시 30분쯤에 수술을 받고요. 한 3시간 정도 수술을 받고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병원에서 뭐 계신데 일단 2달 정도 최소한 이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일단 그 발목 쪽에 핀을 박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복합골절이시구나. 그 이제 정확한 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수술을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핀을 박았고 상당 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정상 생활을 하기까지는 뭐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섭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박창훈 경사께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의무를 가졌고 그리고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떠내려가는 고양이를 구한 사진인데요.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사진이죠. 지금 고양이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부산일 겁니다, 아마 그죠? 이 부산에서 송도 해수욕장인가? 네,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이 매립지인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제목은 부산 태풍 고양이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총 7장의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사실 다 아시겠지만 태풍으로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간 상황이었는데 이 매립지 일대가 침수되면서 고양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데 시민이 이걸 보고 고양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막대를 이제 아래로 내렸고 고양이는 당시 이제 이게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꽉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사히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양이도 이제 사람 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럼요. 이 부산 참치 횟집 직원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참 진짜 우리가 생명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요새 하도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동물 학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흐뭇해요. 이 고양이 지금 있잖아요. 참치만 먹고 산답니다. 파랑 참치집 이게 참치집에 구조가 돼서 구조를 받더라도 제대로 구조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생명의 기준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한 사람이 자기 위험이 없다면은 이렇게 구조해 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 외국인들이 청소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 모녀처럼 보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산 광안리 아마 해수욕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YTN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있고 엄마 역시 이제 뭐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지금 쓰레기장 아수라장이 된 광안리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YTN 제보 당시 제보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인상이 깊는데요. 그 당시 이제 혼자 알기에는 너무 소중한 장면이다. 사실 뭐 현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 외국 분들이 참 부산의 여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독일에 손님이 왔었는데 부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풍경으로는 사실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죠. 광안리 대교가 앞에 보이고 아마도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또 부산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또 사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보면 이렇게 그 뭐 관광객이 갑자기 이렇게 그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청소하실 리는 없고 그만큼 또 부산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진도 오늘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이 실검에 위에 뜨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 울산이었고요. 울산의 태화시장, 이 태화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화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복구 작업에 열중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화시장이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뭐 경찰, 군인, 구청 직원 뭐 네. 이렇게 다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구 속도는 더디다고 합니다. 이 태화시장이 이렇게 큰 피해 물에 잠긴 건 20년 만에 뭐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나가서 취재를 했을 때도 상인분들이 너무 암담한 신경인 나머지 이렇게 울음을 이렇게 흘리시거나 이렇게 너무 이제 힘이 드셔서 이렇게 걸터 앉거나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제 왜 그런 말씀 전해드린 적 있어요. 화면과 함께. 이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아파트촌 중에 하나죠. 주상복합이죠. 이 마린시티요. 여기에서 뭐 감성돔도 잡히고 뭐 예를 들면 우럭도 나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때 그 장면 본 사람들은 야, 이게 영화 해운대가 현실에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방수벽이라고 그런다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방수벽으로 꼽히는 이유가 원래 당초에 이제 방수벽이 처음에 계획이 됐을 때는 3.4m,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4m였는데 결국엔 설치가 된 거는 1.2m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방파제 5m 방파제 위에 방수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제 주민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조망권을 해친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낮아지게 설계를 해서 이번 태풍에 더 피해가 컸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초대형 방파제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방파제 설치를 지금 현재 뭐 해법으로 내놓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현명한 것이냐? 조망권을 위해서 더 낮췄지만 결국엔 또다시 이 세금을 투입해서 초대형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된 그런데 세금 문제 나오는 거는 마치 마린시티에 있는 그 주민들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냐 이건데 저 앞에 길에는 그 누구든지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에 관해서 요걸 너무 한정적으로 보는 건 어렵고요. 결국은 조망권이냐 생명권이냐 어느 걸 중시하느냐 문제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초대형 기상 이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그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들이더라도 생명의 귀중함, 아까 우리 고양이도 구해주고 외국인도 어떤 생명의 보편성, 자기 나라 사람 아니더라도 하는 거 이런 걸 해서 제 생각에는 세금을 들이더라도 이런 방파제를 조망권은 어쨌든 안 좋아지겠네요. 그건 포기해야죠. 생명의 귀중함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현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만 함께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